이 ADHD의 미루기는 성격 문제가 아니라 이 뇌의 기능, 실행 기능의 문제라는 부분입니다. 쪼개서 뭐 양말 하나만 세탁 바구니에 넣어야지, 또는 책상 위에 있는 물컵 하나만 뭐 설거지통에 넣어야지, 이런 식으로 쪼개서 그냥 내가 바로 할 수 있는 것만 우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정우열입니다. 오늘은 ADHD인 분들이 정말 많이 하는 고민인 왜 나는 이렇게 미룰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ADHD인 분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패턴이 자꾸 미루게 된 분들 역시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미루기를 내가 의지가 약해서 게을러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고요. 특히 ADHD의 미루기는 뇌의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생기는 생존 전략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핵심은 감정이다 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예전에 영상을 올렸듯이 ADHD인 분들은 굉장히 많은 감정을 또 굉장히 깊게 느끼기 때문에 그 감정적인 부담감을 내가 해결하지 못해서 우선은 미루고 보는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미루기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미루기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해해야 될 거는 이 ADHD의 미루기는 성격 문제가 아니라 이 뇌의 기능, 실행 기능의 문제라는 부분입니다. ADHD인 분들은 나한테 주어진 그 과제가 조금만 크면은 바로 과부하 상태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고서를 써야지, 또는 방청소를 해야지, 운동을 해야지, 이렇게 뭔가 해야 한다라는 커다란 덩어리의 과제를 보면은 뇌가 바로 반응을 합니다. 이거 너무 크다. 그리고 감정이 작동을 해요. 불안이라는. 그래서 지금 이걸 하면은 나는 너무 위험하다. 그러니까 우선은 나중으로 미루고 보자. 나를 지키기 위한 거죠. 이거는 게으른 게 아니라 뇌가 불안과 과한 부담감, 과부하를 피하기 위한 회피죠. 왜냐면은 ADHD 뇌는 시작이 특히 어렵고 도파민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주 커다란 과제에는 그만큼 시간도 걸리고 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보상으로 바로바로 느끼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불안만 높아지니까 바로 회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지 이 미루는 게 내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과제가 너무 크게 인식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시는 겁니다. 또 ADHD 뇌의 가장 큰 특징은 워킹 메모리라고 하죠. 이 작업 기억의 용량이 작다는 건데요. 그래서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이 조금만 복잡하거나 이 단계가 많아지면은 이 전체적인 틀을 잡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부엌 정리해야지, 이메일 정리해야지, 보고서 써야지, 이런 거는 실행 기능이라는 관점에서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시작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명령을 스스로에게 자꾸 내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실행 기능이 떨어지거나 또 작업 기억 용량이 작거나 이런 부분들은 ADHD의 특징이기도 하지만요. ADHD가 아닌 분들도 특히 우울증의 상태일 때는 ADHD처럼 뇌가 작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관점에서 전략을 세우시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딱 한 가지 방법이 필요하겠죠. 아주 작게 쪼개기입니다. 목표를 내가 이거를 다 해야지 이게 아니라요. 일단 시작해야지로 잡으셔야 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ADHD인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바로 시작입니다. 근데 시작도 어떤 시작은 조금 할만하고 어떤 시작은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그게 바로 이 크기, 정도를 작게 쪼갤수록 내 마음이 부담이 적기 때문에 우선은 시작해볼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예시를 말씀드리면은 방 좀 치워야지, 이거는 너무너무 애매하고 너무너무 커다란 과제입니다. 그래서 회피를 하기가 쉬워요. 쪼개서 양말 하나만 세탁 바구니에 넣어야지, 또는 책상 위에 있는 물컵 하나만 설거지통에 넣어야지, 이런 식으로 쪼개서 그냥 내가 바로 할 수 있는 것만 우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전거처럼, 자전거가 처음에 멈춰 있었을 때 발을 구를 때는 힘들잖아요. 근데 일단 발을 구르면 그 다음 발을 구르기는 되게 쉬워요. 그리고 그 다음 발 구르면 또 그 다음 발 구르기 쉽고, 이런 식으로 선순환이 돼서 일단 시작을 하면은 지속하기가 쉽습니다. 오히려 중간에 그만두는 게 또 더 귀찮아지는 느낌도 있죠. 이 발을 구르는 게 지나치게 높은 기아에서는 너무 무거워서 힘든 거예요. 기아를 최대한 낮춰서 부담 없게 일단 한 발 구를 수 있게
그거를 목표로 하는 겁니다. 방을 치워야지는 굉장히 고속기하를 굴르는 거죠.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해야지, 뭐 PPT 만들어야지, 이런 거는 굉장히 큰 벽이에요. 정말 쪼개서 그 단계들을 쪼개서 시작 관점에서 우선은 시작하는 거, 뭐 그런 워드나 PPT 파일 열기, 또는 첫 장에 제목만 딱 한 줄 그냥 써보기, 그냥 빈 슬라이드 하나 추가하기, 이런 정도로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은 감정이 어떻겠어요? 부담감이 줄고 할 수 있겠다, 이 정도는 이렇게 반응이 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해야지는 너무 크고, 과목별로 영어 해야지, 수학 해야지, 이것도 너무 큽니다. 쪼개서 뭐 단어장 한 페이지만 뭐 외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읽기, 그것도 부담되면 그냥 펼치기, 그냥 문장 하나만 소리내서 읽어보기, 아니면 그냥 꽂혀져 있는 문제집을 책상 위에만 올려놓기, 이런 식으로 쪼개서 그냥 행동하는 거. 그러면은 그 뒤에 행동은 약간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ADHD 분들은 카톡 같은 것도 많이 쌓여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도 내가 미뤘다가 답장할 게 너무 많아지는 상황에서 답장해야 되는데 하면은 너무 이게 큰 부담이 됩니다. 역시 쪼개서 결국에 한 사람이죠. 딱 한 사람만 선택해서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너무 많은 생각을 하거나 고민을 해서 보내는 건 또 부담이 되니까 우선은 말을 꺼내보는 겁니다. 내가 너무 바쁘고 그렇다면은 내일 얘기해도 될까? 이런 식으로 한 문장만 보내는 거죠. 익십보다는 훨씬 나은 반응이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해야지 하는데 역시 운동은 부담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하고 뭘 하고 이런 건 너무 부담돼서 우선 시작하는 관점에서 쪼갰을 때 첫 번째, 뭐 운동복만 갈아입기, 신발만 신고 현관에 나가기, 집에서 홈트를 한다면 요가 매트만 펴기, 이렇게 뭔가 하면은 참 신기하게도 그 다음 거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경험을 자동적으로 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쪼개는 게 왜 효과적일까요? 도파민 시스템은 목표가 작을수록 굉장히 빨리 반응합니다. 그리고 큰 목표는 ADHD 뇌에서 도파민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시작이 불가능하죠. 근데 작은 목표는 할 수 있고 또 내가 했다라는 성취감, 즉각적인 보상 같은 걸 줄 수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호르몬이 반응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이나 과부하도 쪼갰을 때 줄어드는 거예요. 목표가 클수록 불안이 올라가고, 목표가 작을수록 이거는 할 수 있겠다, 안정감이 들고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무기력이라는 게, 미루기라는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이 감정적인 로딩을 내가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라는 관점에서 이 로딩을 줄이기 위해서 줄여서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비유를 드리면은 계단을 올라가는 거는 너무 부담이 되잖아요. 하지만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거는 부담이 적죠. 그래서 오르막길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계단을 쪼개서 그냥 스무스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쪼개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어려운데 또 ADHD의 특징이 일단은 시작하고 나면 과몰입할 정도로 또 잘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시작하는 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시작만 하면은 몰입이 또 잘 되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특성을 활용하는 전략인 거죠. 구체적으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팁을 3가지만 말씀드리면은 투두 리스트라고 하는 할 일,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내가 적는 겁니다. 오늘 청소하기를 계획으로 적는 게 아니라 바닥에 떨어진 옷 3개만 주워 넣는다, 이런 식으로 적어보는 거. 그거는 적는 것과 동시에 그냥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간도 중요해서 굉장히 짧게 끝날 만한 것만 행동으로 쪼개서 만드는 겁니다. 2분 정도 미만으로. 뇌는 2분 미만일 때 그렇게 큰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부담감을 줄여서 2분 미만으로 한번 해보세요. 시작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시작이 반이다, 이 속담이 딱 맞는 게 ADHD인 분들의 특징인데, 시작 자체가 또 동기부여가 돼요. 내가 먼저 동기부여를 받은 다음에 시작하는 거는 너무너무 사실은 힘들고요. 시작을 하면은 동기부여가 따라와요. 그리고 작은 목표를 내가 이미 이룬 게 시작이기 때문에 그만큼 성취감도 따라오고, 이런 식의 작게 나눴을 때의 바로바로 내가 획득될 수 있는 그런 감정적인 이득을 잘 활용하면서 굴려가는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ADHD의 미루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게으르거나 뭔가 부족하거나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요, 뇌가 너무 많은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ADHD뿐만이 아니라 내가 우울증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에는 뇌의 에너지가 많이 떨어졌었을 때 마찬가지로 미루게 돼요. 그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역시도
마찬가지로 큰 과제를 그냥 크게 두는 게 아니라 즉시 내가 바로 행동하기에 수월한 작은 단위로 쪼개서 해보는 거, ADHD의 미루기를 줄이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우선 하면서 선순환이 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은 댓글을 통해서 진짜 이게 도움이 된다, 저는 너무 많이 경험하거든요. 진료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댓글로 많이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